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했는데 결혼을 하고도 일을 쭉 해왔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할 자신이 없어서 임신을 미루고 있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댁에서도 바라고 다행히 시댁 친정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애 낳으면 봐주겠다고 하더니 임신하니까 말 바꾸고 돈만 바라고 시댁이 근처에 있지만 시어머니 당신은 젊었을 때 하도 고생을 해서 늙음하게는 여행이나 다니면서 쉬고 싶다면서 아이는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더군요. 말을 말던가 너무 서운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몸이 불편하신 친정어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당뇨가 있었는데 합병증으로 인해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아버지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보살핌을 받아야 해서 오빠가 모시게 되었어요. 제 직장 자체가 교대 근무를 하는 거라 육아 문제로 인해 모든 생활이 차질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전적으로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지금까지 버텨오다가 다시 한번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남편이란 새끼가 있었지만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 기대도 안 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미련 없이 병원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있는 개인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댁에선 도움이라고는 1도 주지 않으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좋은 병원을 그만뒀다고 난리더군요. 그럴 만도 한 게 시어머니 그동안 제가 직장을 옮기기 전에는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부모님 드리는 용돈도 죄다 끊어버리고 챙겨드리고 있던 약이며 생활비 같은 것도 다 그만둬버렸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애를 부탁을 안 했다느니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용돈 끊기니 그제서야 봐주겠다고 속보이는 행동을 하시길래 그냥 잘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애 안 봐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돈과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용돈은 보내라. 아니요 저는 못 드리고요. 애 아빠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말도 않고 전화를 끊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내 돈 쓰는 건 안 아깝고 당신 아들 거 돈 쓰는 건 벌벌 떠는 시어머니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완전 일중독 수준이고 가정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시댁 일이나 처가 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애 때는 멋져 보였던 모습이 결혼하고는 단점으로 보인다는 말이 맞더군요. 내가 왜 저런 놈과 살고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왜 우리랑 살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남편 놈은 육아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집안일 또한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 불러서 청소하라고 하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라는 소리만 하는 놈입니다. 왜 살고 있는지 저 스스로한테 묻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보기 좋게 한 방 날리고 이혼하리라 마음먹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놈이 갈수록 자꾸 시댁 일도 다 저한테 미루는 겁니다. 거기에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까지 보태니까 더 이상 이 결혼의 의미가 사라져 가더군요. 시어머니도 제가 임신했을 때 잘 먹으니까 뭘 그렇게 먹었었냐고 하면서 무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임신할 때는 무조건 잘 먹어야 애도 튼튼하지만 나중에 애 낳고 좋은 거라고 하면서 좋은 것은 죄다 챙겨다 먹이더라고요. 시누이 나이 해봤자 33살인데 그러더군요. 저는 그때 남편과 동갑인 저는 36살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노산이고 힘들었는데 구박을 하셨어요. 언젠가는 직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잘 아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를 알아보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한 거 생각하면 어떠한 것도 신경 써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누이도 결혼 전 정말 그런 또라이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어렵게 여기저기 알아봐서 병원을 예약해뒀는데 시어머니 그냥 다니던 곳이 더 안전할 것 같다면서 당일날 취소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병원에 관해 부탁을 해도 전혀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우 없는 짓을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뭐라고 따질 수도 있지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 말 섞기가 싫어서 상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뻔뻔하구나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제가 잘 아는 닭볶음탕을 먹고 싶었나 봐요. 아가씨가 결혼 전에 저희 집에서 몇 번 먹어본 음식인데 임신하니까 그게 땡겼던 모양입니다. 임신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때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어서 병원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더군요. 닭볶음탕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가져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내 새끼가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 거 알면서
그걸 해오라는 시어머니나 그걸 먹고 싶으니까 대신 전화해달라고 부탁한 시누이나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손자가 아파서 열이 오르락내락 하는데 자기 딸만 챙기는 시어머니랑 시누이 쌍으로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 화는 남편 놈한테 가서 뭐라고 했더니 자기가 애 보고 있을 테니 만들어주고 오라고 하더군요. 이놈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전화해서 먹고 싶으면 사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서로 거의 안 보고 지냈습니다. 시누이 애 낳고서야 얼굴 봤나 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저희 애 봐달라고 할 땐 벌벌 떨더니 세상에 자기 딸 애는 봐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시누이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이가 있어서 또 임신 계획을 세워서 바로 가졌다고 하더군요. 더 늦어지면 혹시나 임신 가능성이 희박해질까봐 서둘렀다나 뭐라나.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내 딸 애 봐준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하더군요. 왜냐면 제가 너무 서운하고 기분 더러워서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따졌거든요. 어머님, 역시 저한테는 정말 남이시네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이 봐준다고 용돈을 거하게 줬나 보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데 또 아이를 가졌다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 가지고 시샘하지 마라. 시샘이라니요. 그리고 아가씨가 나이가 뭐가 많아요. 저는 더 늦게 나왔는데 그냥 관계가 정리되어 가는 것 같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친정엄마가 병원 가는 날까지 미뤄가면서까지 저희 애 봐줄 땐 한 번도 들여다봐주시지도 않더니 지금은 고모 애 봐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예전엔 더 젊었을 때도 힘없다고 아프시다고 하시더니 지금 되려 더 나이도 많고 힘이 더 빠졌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신 분이신 거 이제 알았네요. 전 따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어머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어머님 다른 때 같으면 노발대발 하실 텐데 그날은 차분히 화를 삭히면서 제 말을 끝까지 듣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사위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애를 데려오긴 했는데 그동안 친손주조차 봐주지 않아서 육아 정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쩔쩔매고 있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누이와 시어머니 육아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사위한테까지 구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퇴근해서 오니까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모임을 가야 하는데 혹시 애를 봐줄 수 있냐고 아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란 놈 고민 1도 안 하고 허락을 하고 시어머니 신이 나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신이 나서 나가는 시어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 당장 아이 데리고 가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명령했냐? 네, 아이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 아들한테 부탁했는데 왜 그래야지? 이 사람이 지 자식도 한 번 안아주거나 똥기저귀 갈 줄도 모르는데 뭘 믿고 맡기고 하시는 거죠? 보나마나 다 제가 해야 하는 거 다 하시면서 지금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요, 덜 했어요. 당장 데려가시라고요. 정 맡기고 가야 하신다면 이 사람을 어머님 집에 불러서 보라고 하세요. 너 냉정한 애다.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지 않니? 그것도 못해? 한 번쯤이요? 어머님은 그래서 저희 한 번쯤 봐주셨나요? 제발 선 넘지 마세요. 저 어머님이 진호 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프신 친정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연로하신 아버지 두 분이서 저희 진호 봐주셨다고요. 할 말 있으세요? 시어머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기가 막힌 게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고 뭐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욕을 하면서 제발 말로 할 때 말귀를 알아 처먹으라고요. 순간 나가려던 시어머니 발걸음을 멈춰서더니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제가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라 저도 방어를 먼저 하고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 새끼 자기 엄마 넘어지는 거 보고 머리가 돌았는지 저한테 손을 올리려 하길래 옆에 있던 의자를 남편 쪽으로 거세게 밀쳤어요. 의자에 걸려 넘어진 남편놈 거친 욕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 저한테 던지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순간 아들 바지 끄댕이를 잡더니 말리더군요. 저는 그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여서 무섭지 않았어요. 단지 제 아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 못한 것이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놈한테 말했어요. 네가 애를 봐줄 생각이 있으면 내 집이 아닌 네 엄마 집에 가서 봐. 네 자식도 못 봐줬으면서 동생애는 눈에 들어오니? 나쁜 새끼. 너 나랑 그만 살고 싶어? 너 말 심하다고 생각 안 해? 넌 이러고도 나랑 끝까지 갈 생각을 했냐? 나는 이제 아니라고 본다. 너란 새끼한테 조금이라도 부성애가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너 말 다 했어? 아니, 이제 시작인데? 나도 너처럼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 처음부터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고 육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내가 아무리 모성애가 있다고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 땐 다 내려놓고 싶어. 나 모성애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집안일 해도 표 안 나고 안 하면 편하는 이딴 일 말고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런 일만 하면서 살고 싶다고. 밤새 칭얼대는 애 보살피고 직장에 출근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넌 절대로 이해도 못하니까 알 리가 없지. 네 뇌에는 결혼과 동시에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모든 일을 아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니까. 다 전담해놓고 네 머릿속에는 오로지 일뿐이니까. 그럴 거면 아예 일만 하고 살아. 이참에 끝내. 저희가 이혼 얘기까지 나오자 시어머니, 내가 하늘이 데리고 갈 테니까 그만들 싸워라 하면서 애를 들쳐업고 가시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가 아니면 다시 이혼 얘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끝을 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도 들으세요. 전 이 사람과 이혼할 겁니다. 이 집에서 당장 다 꺼지라고요. 했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남편놈이 놀랐는지 자기 엄마랑 나가더군요. 다들 가고 짐을 싸고 있었는데 시누이년이 저희 집에 쫓아왔더군요. 이유는 자기 애 앞에서 싸움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잖아도 화가 나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더군요. 이것이 내가 지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더 위인데 반말로 짓거리더군요. 너 애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 간호사이면서 그 정도 상식 없어? 하더군요. 너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거 맞지? 넌 상식이 있어서 오빠 부인한테 지금 반말 짓거리면서 따지러 왔냐? 너나 똑바로 하고 남을 지적해. 바보 멍충아. 그나마 있는 집에 시집갔으니까 이젠 돈 좀 들여서 공부 좀 해. 그 돌대가리로 후회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네가 임신했다고 안 봐줘. 이 상황에서 나 건드려봤자 네가 더 다쳐. 그냥 오늘 한번 해볼래? 하면서 성질을 건드려봤더니 갑자기 제가 살아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육두문자를 리얼하게 날리더군요. 그런데 하필 아가씨를 조신하디 조신한 줄 알았던 고모부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고모부님은 열려있던 현관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고 우리는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서로 들어온지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 내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새언니한테 지금 무슨 경우 없는 말이야? 내가 알고 있던 김혜리가 맞아? 참 황당하다. 당장 사과해.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내가 온지도 모르고 다투고 있는 거 다 봤고 두 사람 대화 내용 듣고 말하는 거잖아. 자기는 어떻게 나한테만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사과 못하겠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고는 저에게 아주버님 이 사람이 경우 없이 말한 거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선 김혜리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나 먼저 간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아무 말 안 하고 1분을 멍하니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더니 허겁지겁 울면서 바로 쫓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나가려는 시누이에게 아가씨 그동안 남편한테 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산 거야? 라고 말했네요. 드디어 오늘 아수락백작 같은 간악하고 교활한 시누이가 가면을 벗은 모습을 그날 본 거죠. 시누는 고모부님 뒤를 쫓아가다 계단에서 헛디뎌 넘어져 그만 아이도 유산하고 말았어요. 그건 제가 원했던 결말이 아니어서 안타까웠네요. 어쨌든 그 이후로 남편놈도 정리하고 애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끝장냈는데 이제서야 가끔 시어머니 애 보고 싶다고 전화해서 자꾸 보여달라고 하네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정말 임신했던 시누이에게 제가 너무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했을 것 같네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이고 마음에 응어리져 있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한 것 같습니다. 저는 25살에 임신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임신한 상태로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그냥 가슴에 묻으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고 저는 친정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혼자서 다 감당하고 억울하게 이혼을 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잘 살아온 덕분에 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 억울하지 않게 이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나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은 같은 회사의 선배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사회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고모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상고를 나와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아르바이트가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직장과도 같아서 저는 일하는 것에는 겁이 없었습니다. 고모 혼자서 저를 키우셔서 저도 나름 고모의 힘이 되고자
고모 친구 지인 소개로 주말에만 잠깐 알바를 했습니다. 솔직히 어린 나이여도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일을 무서워하지 않은 저인데 사회를 만만하게 봤던가 봐요. 주야로 교대 근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더군요. 적응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저를 끝까지 책임져준 고모 덕분에 저는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번듯한 직장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고모를 부모 이상으로 생각하고 부모 같은 고모에게 효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일한 핏줄이었던 고모는 암 말기 판정을 받고 고모도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이모 삼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말도 꺼내고 싶지 않네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라 아예 얼굴 안 본 지 오래됐네요.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라 왕래 안 하고 지내고 있어서 길 가다 만나도 누군지 모를 겁니다. 고모는 이런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저를 끝까지 키워주셨어요. 고모가 떠나고 한참 동안 마음을 못 잡고 힘들어할 때 회사 선배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참 따뜻하고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음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외로움에 목말라 있던 저는 남편의 따뜻함에 끌려 자꾸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와준 남편과 선후배로 1년을 알고 지내다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애를 1년 때쯤 결혼 얘기가 나올 때 남편은 친구의 권유로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사라진 겁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던 남편은 알고 보니 피라미드라고 하는 다단계에 들어가서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을 거기에다 다 쏘아붓고 저에게까지 그곳에 올 것을 권유하더군요. 저는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친구 말대로 돈을 정말 많이 벌 거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 좋은 집도 준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귀가 얇은 사람도 아닌데 그땐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 시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남편이 한 푼도 없이 다 날려버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결혼을 1년 더 미루기로 했는데 계획이 다 무너진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저는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기뻤어요. 아이 때문에 남편이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 저 또한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는 저희는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백수인 남편과 홀 시아버지, 누가 봐도 결혼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만 회사를 다닐 생각으로 회사에는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다니고 있고 남편도 합가하고 2달 되니 일을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자꾸 저한테 대하는 행동이나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거북하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해도 왠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뭔데? 아버님이 자꾸 나한테 스킨십이 지나치고 뭐라고 말하긴 그런데 자꾸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자꾸 나만 보고 있어. 에이, 네가 예민한 거겠지. 설마 아버지가 네가 여자로 보이겠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신경이 쓰여서. 네가 이뻐서 그럴 거야. 저는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남편의 반응 때문에 더한 얘기는 하지 못하겠더군요. 사실 제가 화장실 갈 때도 신경이 자꾸 쓰이는 일이 있었는데 괜히 제가 일을 크게 만들까봐 그것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행동이 자꾸 거슬리게 되면서 저는 아버님이 어머님과 왜 헤어지게 되셨는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남편 중학교 때 헤어졌다고만 듣긴 들었는데 더 깊은 얘긴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보니 아버님이 바람을 피워서 어머님이 참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 번의 바람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여자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느끼는 것은 사실 아버님의 행동이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저는 속옷은 따로 빨아서 안방에 두거나 수건으로 덮어서 말렸는데 어느 날부터 침대에 개어져 있어서 전 남편이 한 줄 알았는데
그동안 아버님이 제 옷이며 속옷까지 다 개어서 방에 두신다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남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계신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게 너무 낯설고 놀란 일이었거든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빠가 다 해준다고 하면서 친구가 저한테 그냥 아빠가 해준다고 생각하라는 애도 있고 다른 친구는 또라이 시아버지라고 변태 아니냐고 따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한테도 시아버지한테도 자연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옷은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속옷 얘기를 따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하러 그래? 아버지가 다 챙겨줄게.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좋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은 처음엔 표정이 굳더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시아버지는 표정을 읽을 수 없게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아 더 제가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옷은 제가 챙기게 되어서 어느 순간 이상한 기분도 차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배가 살짝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좋아서 만졌는데 그 순간 아버님도 글쎄 배를 아주 자연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만지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움찔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봐서 제가 이상한가 생각도 했네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버님은 저에게 자꾸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안아주고 배도 서슴없이 만지고 어깨에 손이 오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까요?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오히려 손에 힘을 더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어서 참다가 남편이 있는 곳에서 아버님 그만하세요. 저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해요. 했더니 내 딸 같아서 그렇지 하는데 징그러웠어요.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아버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분가를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분가 생각 전혀 없고 앞으로 아버님과 계속 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느끼는 감정과 힘듦을 얘기했더니 되려 저보고 예민하고 이상한 성격이라고 뭐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럴 땐 고모라도 있으면 기대기라도 하고 대신 싸워달라고 할 텐데 이런 일로 지인들한테 말한다는 게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아버님 제가 온 줄 모르고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준비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글쎄 아버님이 저희 방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잠깐 잠든 것이 아니고 작정하고 자고 있는 포즈였습니다. 제 베개를 안고 자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남편한테 보여주려고 얼른 사진을 찍고 서둘러 집에서 그냥 나왔어요. 허겁지겁 나오는데 뒤에서 아버님이 저를 잡아 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온몸이 오싹했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해서 커피숍에 앉아있다가 남편과 함께 집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 저는 방을 둘러봤는데 감쪽같이 잔 흔적을 없애버렸더군요. 만약에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저만 이상한 여자가 됐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아버님을 떠봤어요. 아버님 저희 방에서 주무셨어요? 물었더니 너 이상한 애다. 내 방 놔두고 왜 니들 방에 가서 잠을 자냐? 하고 시치미를 뚝 떼더군요. 정말 징그럽고 어이없고 변태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잘 수도 있죠. 주무신 거 맞죠? 일부러 화내지 않고 말했는데 너 나를 변태로 만드냐? 내가 왜 아들네의 방에서 왜 자냐? 하더군요. 이때다 싶어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 얼굴색 변하더니 아버지 뭐예요? 하니까 그때서야 제 폰을 낚아채더니 그걸 보시고는 휴대폰을 방바닥에 내팽개치면서 그래 잤다. 그게 뭐 어때서? 니들 방이냐? 엄연히 내 집인데 내가 어디서 자든 내 맘이지. 그러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렇게 당당하세요? 너 이쁘다 했더니 아주 위아래도 못 알아보고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이 쌍꺼사. 내 집에서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러면서 방바닥에 퇴하면서 침을 뱉는 겁니다. 남편 놈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자기 아버지와 제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멀뚱하게 서 있길래 자기도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아버님이 우리 방에서 저렇게 내뱉게 껴안고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냐고. 아 진짜 너 뭐하냐고. 하는데도 자기 아버지한테 덤비지 않더군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바로 폰만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나쁜 놈 제가 바람 쐬고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뒤따라 나서지도 않더군요.
홧김에 나왔지만 기가 막히고 황당한 얘기를 누구한테 말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 잘 가는 반찬가게 이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가끔 가서 속 얘기를 털어놓는 분인데 제 모습을 보고 서둘러 가게 문을 30분 일찍 닫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끝을 내야 할지 그리고 시아버지 혼을 어떻게 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모님은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일단 집에 가지 말고 자기 집에 있다가 상황 보고 이혼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이모님은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혼자서 자그마한 반찬가게 하고 계시면서 혼자 살고 계셔서 저한테 방 하나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남편과 아버님에 대한 더한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모님이 남편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지, 남편이 제가 아버님에 대해 얘기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남편 놈 저는 안중에도 없는 놈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들의 여자 즉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해서 아버님이 감옥에까지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그것을 알면서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 놈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그냥 붙어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행여나 지 계획이 틀어질까봐 아버지 비유 맞추며 제 이름 무시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어머님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바람기를 끝까지 참다가 끝내는 아버님이 며느리에게 한 몹쓸 행동 때문에 이혼하고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남편이 어머니에 대해 말해줬던 것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모님은 그곳에서 오래 사셔서 저희 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나니 더욱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섭고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시집을 온 줄 알고 잘 버티고 잘 살아서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힘들어하는 절 보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언제 기회 되면 말을 해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더 끔찍한 사실은 남편이 학창시절에도 개망난이었고 나이 먹어서도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또라이였다고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도 아니고 여자가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임신하고 산 여자는 저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 놈까지 그런 놈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더 분하고 속았다는 것에 분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동안 착한 얼굴을 하고 따뜻한 척을 했던 겁니다. 일단 이모님이 발이 엄청 넓으셔서 인맥 중에 지인을 소개받아 이혼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으면서 이모 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두 놈이 저를 찾아와서는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의 두 얼굴을 그때 봤습니다. 정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끌려가는데 갑자기 제 머리채까지 잡고 질질 끌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 저항을 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놈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저의 얼굴과 몸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며느리가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뭔 짓이야! 하면서 막말을 계속 하더군요. 저는 움켜앉아 배를 최대한 감싸면서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순간 코에서 코피가 나고 통증을 느끼면서 의식을 잃어서 기억이 없는데 이모님 말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이미 흥분한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오고 나서야 저는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의식을 잃은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 두 놈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또 있는데 남편은 폭행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합의에 어쩌고 하는데 저는 합의 절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새끼는 손가방으로 얼굴을 가격해서 특수폭행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시아버지는 제가 신고를 해서 성폭력 관련 여성단체에서 도움을 받아 조만간 감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서 이렇게만 글을 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놈 다 복수를 했습니다. 고마운 동네 이웃분들 신고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늘 그 이모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고마움을 전하며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